여러분 안녕하세요. 500천사의 짜릿짜릿입니다. 오늘은 제가 이제 사는 곳이 전주인데 가까운 곳이 이제 익산이라는 도시가 있거든요. 여기도 이제 산업단지가 있고 제가 관리하는 건물들도 좀 있는데 뭐 일하러 갔던 건 아니고 주말에 아이들과 함께 익산에 이제 보석 박물관이라는 곳이 있는데 그 옆에 또 공룡 테마 공원이라는 곳이 있어요. 거기에 이제 이게 이제 브라키오사우루스라고 했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얘만 이렇게 딸랑 있었는데 제가 이건 뭐 드론을 이게 지금 거의 15, 16, 20m, 15m 이상 되는 높은 전신주 거의 2배 이상 되는 높이였던 것 같은데 예전에는 그냥 땅 밑에서만 이렇게 봤는데 여기가 이제 익스트림 슬라이드 타워라고 해가지고 여기를 주변으로 해서 이렇게 긴 미끄럼틀이 이제 아이들이 좋아할 만한 게 생겼는데 저희 아이들은 키가 아직 좀 작아서 이제 입장을 하진 못했지만 여기 전망대는 올라갈 수 있었어가지고 여기 올라가서 보니까 여기 이게 딱 공룡의 피뢰침도 이렇게 보이고 그리고 제가 사는 지역 이곳은 좀 그래도 산보다는 평야가 좀 많이 있는 편이거든요. 멀리 좀 높은 데에서 보니까 마치 산에 올라간 것처럼 먼 경치가 보여서 좀 즐거웠었던 주말을 보냈었습니다. 이제 코로나가 이제 거의 아무튼 이렇게 걸리고 좀 낫고 격리 해제되고 이렇게 하면서 모든 사람들이 이제 좀씩 걸리고 하면서 좀 끝나가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고 우리 제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코로나에서 좀 더 회복되어서 일상을 빨리 다들 이렇게 회복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면 오늘의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기는 어디인지 아시겠죠? 뭐 모르겠어요. 이제 제 영상을 전기 안전관리 하시는 분들도 많이 보시겠지만 전기 공사업체나 또 그냥 일반인들도 관심 있게 또 보시는 분들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기는 보시다시피 여기 한우를 키우는 소막 축사고요. 여기는 이제 소랑 닭을 키우는 데인데 여기에 이제 어떤 문제가 있어서 이제 출동을 했는데 뭐 일단 그림을 보면서 뭐 잠깐 설명을 해드리자면은 여기로 가는 보이십니까? 3상 4선씩 이제 레일이 이제 가요. 그리고 이런 것을 이제 TMR이라고 했던가? 이게 한마디로 자동 사료 이렇게 급유기라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그래서 시간이나 자동화 이제 그런 조작에 의해서 이 설비가 이 레일을 타고 움직이는 겁니다. 근데 이제 움직이게 되면 전선이 계속 꼬이거나 그런 문제들이 있을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기를 이제 좀 자세히는 안 나오는데 오늘 뭐 이거 설명이 주된 건 아니지만 오늘은 좀 간단한 편이어서 이것도 좀 알고 가면은 이게 이제 여기가 이제 레일이 보통 보면은 위에서도 이제 뭐가 떨어지거나 하면은 어떻게 되죠? 바로 이제 단락에 지락에 이제 난리가 나죠. 그래서 이게 보통 보면은 레일이 위에 절연체로 이렇게 커버로 좀 덮여져 있는 상태로 가고 이 밑으로 이제 그 구리 도체가 이렇게 이제 쭉 레일을 따라서 이렇게 가는 식이더라고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레일 같은 것이 연결이 돼가지고 전압이 지속적으로 공급이 안 되면은 380이 공급이 안 돼서 대형 모터나 어떤 컨베이어 뭐 그런 것들에 문제가 멈춰버리니까 이런 식으로 연결을 해주더라고요. 오늘은 이거는 이 정도로만 하고 이제 여기 같은 경우는 이게 보니까 약간 오늘 이제 영상이 조금 뭐 거미줄이나
어떤 흙먼지들이 많아서 조금 지저분하게 보일 수는 있지만 우리가 늘 뭐 깨끗한 현장만 보진 않으니까. 여기 이제 그 TMR에 그 공급해주는 전기를 공급해주는 차단기가 이거였거든요. 바로 이게 이제 문제였어서 하게 됐습니다. 제가 그 500천사가 이제 그 보통 관리하는 건물이면은 한 달 그 점검할 때마다 제가 모든 분전반을 다 확인하는 건 아니지만 1년을 놓고 봤을 때 아무리 크고 넓어도 두세 차례 이상은 분전반을 돌아가면서 이렇게 보게 되거든요. 그러면서 외관 점검과 이제 때에 따라서 이제 열화상 카메라도 이제 확인을 하면서 하게 되는데, 이날은 여기는 지금 제가 관리하는 건물 옆에 있는 농장 옆에 있는 또 그 축사인데 여기는 지금 원칙적으로는 제가 관리하는 대상은 아니지만 선임 대상은 아니지만 여기 옆에 있는 이제 태양광 발전소 제가 관리하는 게 있어서 같은 동은 아니고 옆에 있는 동을 제가 관리를 하는데, 여기 이제 사장님도 마침 계시고 인사차 이제 그래도 여기도 분전반이 있으니까 한번 봐드려야겠다 해서 보니까 여기에 뭐 예전에 이제 문제가 있었던 거죠. 여기에 몇 군데 문제가 있었는데 일단 대충 봤을 때는 별 문제가 없어 보였는데 일단 여기에 문제가 있었는데 여기는 이제 해소가 좀 되었었던 상태였죠. 뭐 철 같은 게 여기 뭐 위로 떨어져서 그랬는가 단락 사고가 발생을 했었어요. 그래서 약간 아크가 튀겨가지고 이렇게 했는데 지금은 뭐 괜찮아서 정상적으로 사용을 하고 있었는데 문제는 이 차단기였던 거죠. 이게 TMR로 가는 거였고 얘가 이제 모터가 이제 좀 기동을 또 하기도 해서 또 전류가 많이 먹기도 하겠죠. 근데 유심히 보니까 보통 우리가 이제 타거나 했을 때 여기 이런데 이제 타는 걸로도 이제 알 수가 있지만 볼트 색깔을 보면 딱 알거든요. 볼트 색깔을 보니까 볼트가 탔어요. 보통 타지 않으면은 산화가 되지 않으면은 볼트의 광택이 좀 괜찮게 나옵니다. 막 돈사 같은 데는 보면은 볼트 색마저도 다 이렇게 산화가 돼서 이제 그런 경우도 있었는데, 그래서 지금 이 색깔이 좀 약간 하얗게 보이죠. 그게 타서 회색으로 이렇게 이제 광기가 좀 없어진 그런 상태였는데 이거 그대로 놔두면은 이게 이제 타서 이렇게 이제 진행이 되겠죠. 차단기도 더 먹어 들어가고. 그래서 이거 제가 여기 관리를 직접적으로 하진 않지만 또 제가 이런 거 보면은 알죠. 그대로 못 봅니다. 이거. 문제가 이렇게 진행이 되고 있는 것 같은 경우는 제가 불안해서 이 현장을 쉽게 못 떠나요. 그래서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여기가 그리고 현장이 꽤 멀었던 곳이었거든요. 그래서 또 오기에는 기름값도 요즘 기름값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어떻게든 해결을 해야 된다 라는 생각으로 이제 원인을 이제 찾아가기 시작했죠. 선을 이제 뭐 여기가 좀 굵은, 여기 부하보다 이쪽이 좀 더 굵게 쓰긴 했는데 어찌됐든 근데 문제는 뭐였냐면은 저는 이제 이 차단기를 가져와서 이제 교체를 하려고 했는데 근데 여기를 살려놓은 채로 교체하기에는 상당히 좀 위험해 보이잖아요. 근데 교체를 하려고 보니까 여기가 이제 축사가 이제 소막 축사가 있고 닭 양계장이 또 있었거든요. 근데 여기에 이 전원을 내리면은 이제 메인 쪽이 같이 부하가 이렇게 위아래로 이렇게 물려져 있어가지고 양계장 메인 전원까지 이렇게 내려가는 상황이어서 건들 수가 없더라고. 이걸 좀 분리를 해놨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이거를 끄게 되면은
이제 500천사에 이제 고민이 되게 생기는 거죠. 사장님이 절대 끄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이게. 사장님한테 제 이거 이대로 놔두면은 여기 불 이거 올라가 가지고 단락 나고 이제 더 크게 정전 사고가 발생을 합니다. 이거 고쳐야 됩니다. 이렇게 하니까 정전은 하면 안 된다고. 이거 그냥 뭐 타도 상관없다고 막 이렇게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장님이. 그래서 그냥 막무가내로 사장님께서 그렇게 얘기를 하시니까 나도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이렇게 이제 생각을 했죠. 이제 도무지 이거 살리고 나서는 차단기도 이제 제가 사러 갔어야 되는 상황이고 이거를 어떻게든 했었어야 돼. 물론 제가 이제 했던 거는 이거를 이제 제가 가지고 있는 드라이버로 조여 봤죠. 볼트가 이제 커지고 이렇게 하면은 잘 조여지지도 않고 이렇게 하는데 잘 안 조여지더라고요. 근데 그래서 이제 막 이거를 정전을 어떻게 시켜야 되나 이렇게 고민을 막 여러 가지 이제 고민을 하면서도 선택지를 생각을 하면서도 이걸 했을 때 어떤 사고나 후속 문제가 생기진 않을까라는 판단까지 다 염두에 두면서 하니까 이거 단지 볼트 하나 이렇게 타 들어갔을 뿐인데 너무 여러 가지를 생각을 해야 되니까 이거 좀 복잡한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이거 도저히 이거 정전을 못 시켜 하니까 그건 이게 탭이 완전 진짜 심각하게 볼트가 먹어 들어가면은 어떤 상태가 되냐면은 얘가 탭까지 같이 녹아서 먹어 들어가거든요. 그러면은 빼도 박도 안 되고 얘도 돌아가지도 않아요. 근데 그럼 좀 더 조여 보자. 임팩트 드릴도 제가 좀 사용을 하고 십자 드라이버로 좀 세게 하니까 돌아가더라고 이게 지금 보니까 자세히 보니까 막 이게 탔어요. 이게 여기까지 좀 많이 녹고 여기까지 좀 녹고 얘는 좀 탄 흔적도 보이고 볼트 탭까지 바뀌어서 근데 이제 이걸 바꿀 순 없게끔 사장님이 하시니까 저도 이제 당황스럽고 근데 언제 생기든 문제 생길 거를 이제 아니까 그래서 이거를 열심히 이제 조여 봤어요. 이제 진짜 제 전기 일하면서 전에 이제 소장님한테도 약간 배운 게 있는데 그 압력기 있잖아요. 그런 걸로 갖고 다니면서 한 번씩 압력기로 손에 힘을 좀 기르시더라고요 이게. 근데 그런 거를 언제 사용을 하는 걸 봤냐면은 오늘은 좀 간단한 거여서 제가 잡담을 많이 하게 됐는데 이런 전선 자르거나 그런데 힘을 발휘를 하더라고요 이게. 여기 이런 거 볼트를 조이거나 이게 큰 볼트는 여러분들도 아시겠지만 작은 볼트보다 좀 더 큰 힘이 필요해 이게 조이거나 풀 때. 그래서 그게 원활하게 안 될 때는 저도 임팩트 드릴도 사용을 하긴 하는데 임팩트 드릴로 살짝 퉁퉁 치면서 하거든요. 임팩트 드릴은 약간 흔들리면서 그래서 이렇게 하니까 이 돌아가더라고 이게. 돌아서 이거를 이제 조이니까 한 2바퀴 정도 돌아갔던 거예요 이게. 제가 이거를 이제 해서 좀 흔들어 봤어요. 이거를 흔들어 보니까 얘가 이 흔들림이 있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이거를 하려면은 좀 제대로 좀 하고 그러지. 이게 접촉 불량이 안 돼가지고 이렇게 해버리면 어떡하냐. 이런 좀 탄식이 제가 나와가지고 이제 아까 전에 처음에 드라이버로 할 때는 이거 흔들리기만 하고 이거 뭐 쪼여지지도 않고 이걸 내가 진짜 이런 건 내가 못 보는데 못 참는데 이렇게 하면서 아까 전에 그 쇼를 했던 거죠. 소가 먼저냐 닭이 먼저냐 라는 그런 생각을 하면서 그래서 임팩트 드릴로 또 좀 움직이고 볼트로 제가 힘있게 이제 두 손으로 이제 사용해서 돌리니까 돌아가더라고 이게. 제 드릴을 제가 예전에 좀 공유를 했었던 것 같기도 한데 전공 전기 일하시는 분들은 드릴이 이렇게 있으면은 드릴 철 부분이 혹시라도 단락 사고가 일어날 수도 있으니까 절연 테이프로 이렇게 검정색 절연 테이프로 이렇게 감잖아요. 그 전공 활선 상태에서도 쓸 수 있는 그게 이제 베셀 이게 아마 일제일 것 같은데 이 생명을 이제 저희는 담보로 이제 하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활선 상태에서 조이거나 풀르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럴 때는 드라이버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이 절연과 함께 안정성이 확보된 것만 저도 이제 사용을 하고 하는데 임팩트 드릴도 사용할 때도 장갑도 끼고 이렇게 안전하게 작업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드라이버로 꽉 조이고 하니까 이 전선이 드디어 고정이 되더라고요. 고정 안 됐으면은 참 집에 막 이런 거 놔두고 오면은 막 계속 불안불안하거든요. 이 확대해서 보니까 여기까지도 막 좀 녹아내린 흔적들이 있네요. 녹아서 이제 여기 붙으면은 그냥 단락이고 이제 닭이고 뭐고 이제 소고 이제 다 불편한 거죠. 먹이도 이제 제대로 주기 힘들고. 그래서 볼트를 하니까 여기만 그랬던 게 아니고 여기 위에 것도 그리고 위에 것도 그렇고 이 밑에도 한 두어 군데 더 헐렁하게 돼 있더라고요. 그래서 막 쪼이면서 이거 진짜 누가 그랬냐 이렇게 제가 이제 한 소리 하면서 이제 쪼여서 다행히 열이 그렇게 많이 들어가는 상태는 아니어가지고 원칙적으로 하면은 이거를 일단 뭐 바꿔야지만 탭이 이제 그래도 돌아가는 상태여가지고 고정을 확실히 시켜서 사용을 할 수 있게 돼서 이렇게 조치를 하고 현장을 점검차 갔다가 이런 문제 발견해서 현장 조치하고 마무리를 짓고 이제 저는 이제 해산을 했죠. 뭐 여기서 좀 더 얘기를 드리자면은 뭐 이렇게 이제 거미줄이 이렇게 있으면은 옛날에는 이거 단락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막 했기도 했는데 이런 거 있으면은 저는 그냥 지저분하면은 그래도 좀 치우긴 하거든요. 이런 거 제 눈에 일단 띄면은. 근데 이게 있다고 해서 뭐 거미줄이 생각보다 덜연 쟤처럼 이렇게 했는 거. 근데 물 같은 게 이제 다거나 하면은 좀 위험할 수가 있으니까 되도록 치우기도 하는 편입니다. 오늘 그렇게 아까 전에 이제 현장을 조이고 제가 이날이 제가 일하면서 한 달 중에 저희는 이제 월 단위로 이제 돌아가니까 한 달 중에 제일 빡센 달이에요 이게. 그래서 이건 지난달에 있었던 일이고 이번 달에 하면서 제가 이날은 도대체 몇 킬로를 운전하는가 이렇게 봤더니 와 200킬로를 운전을 하더라고요 제가. 집에서부터 출발을 해가지고 저기 전주 해가지고 여기는 지금 부안입니다. 익산도 익산 시내권만이 아니라 이제 저기 위로 북부권으로 해서 거의 충남에 이제 붙어서 가는 그렇게 갔다가 부안 저기 옛날에 개화도 거기까지 좀 멀리 도는 날이거든요 이게. 그래서 이제 여기 이제 끝날 때쯤 가니까 6시 이때는 좀 해가 짧아서 일 끝나고 나니까 이제 6시인가 7시 정도 되니까 깜깜하더라고 이게. 깜깜하면서 일을 좀 마무리하는 그날 일이 다 마무리가 돼서 좀 한편으로는 좀 마음에 이제 좀 평화가 또 오고 또 잠잠히 야경을 보니까 저도 이제 좀 도심에서 이제 살다 보니까 이렇게 좀 멀리 보이는 그 여기가 이제 바로 이제 부안 옆이거든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넓은 이제 지평선이 이제 펼쳐지고 이 옆으로는 이제 또 수평선이 펼쳐지는 데여서 서해는 좀 이렇게 좀 생겼거든요. 제 영상 예전에 좀 본 사람들은 제가 여기가 유채꽃이 펴거나 이제 계절별로 하느라고 작년에 좀 그랬던 것 같은데 유채꽃 피거나 이제 벼가 심겨져 있기도 하고 그런데 어떤 데인데 이제 밤에 좀 빛만 이렇게 좀씩 비추고 있어서 이것도 좀 약간 뭔가 저에게 감성을 좀 자극하는 것 같아서 이렇게 해봤습니다. 이제 봄이 진짜 오고 저번에 산불이 너무 진짜 오랫동안 돼서 소방관님들이 되게 수고를 많이 하셔서 참 감사하다는 생각도 들고 좀 담배 꽁초를 좀 함부로 안 버리고 방화한 사람도 있었지만 담배꽁초가 원인이 될 수도 있다는 그런 얘기도 이렇게 조사하면서 나오는 것 같았는데 좀 우리 자연이 이렇게 한순간의 실수로 이렇게 큰 어떤 재난으로 이어지지 않았으면 하는 그런 바람도 있고 합니다. 이제 날씨가 많이 따뜻해져서 일하기도 좋고 하는 그런 시절인데 우리가 좀 여러 가지 계획을 세우시면서 전기 안전이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실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곧 있으면 또 이제 벚꽃도 이제 제주도부터 해서 이제 피기 시작할 것 같은데 우리가 또 다음 영상에서 만날 때까지 잘 지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 하고 오늘의 영상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500천사의 짜릿짜릿 좋아요와 구독을 눌러주세요.